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미국 시장은 연준의 50bp 빅스택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서 국내 주식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한때 이창용 신임 총재께서 국내에서도 50bp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다소 경계감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한국은행에서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하면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과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다시 또 경계감이 불거질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수정 경제 전망이 어떻게 발표될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이 다우랑 나스닥 미국 증시는 3% 내외의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의 이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고요. 금융시장의 조정, 특히 주식시장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제 물가 안정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이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들 구석이라고 했던 게 이제 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연준 풋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파월 풋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움 국면에 처하고 가격 조정이 좀 깊어지면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들을 펴면서 이러한 어떤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해줬던 이런 어떤 경험들과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 있었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사실 그걸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때가 아닌 거 아니냐. 여전히 물가가 8%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연준으로서는 물가 안정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다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긴축의 어떤 강도나 흐름들을 중단시킬 만한 그런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자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떤 조정 흐름들을 좀 이어가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 국내 증시랑 아시아 증시는 상당한 큰 폭의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지난주에 상해가 뭐 4%, 2%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항생도 지금 4% 상승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봉쇄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해에서 이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그리고 지난주에 이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 LPR 금리 1년짜리는 3.7%로 동결을 했는데 5년짜리 LPR 금리는 4.6에서 4.45%로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국 그 중국 인민은행도 가만히 좌시하지는 않겠구나, 뭔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겠구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워낙 중국 증시가 그동안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과한 낙폭을 조금 되돌리는 모습들이었고요. 국내에서도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3%대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뭐 중국 증시의 반등세도 있었고,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바이든이 요번에 처음으로 이 방한을 하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국내 기업들 중에 이제 수혜로 꼽힐 만한 업종들이 지금 손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자동차, 이제 이런 유 등인데,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약속을 했고, 또 바이든도 상당히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면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ETF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레버리지 ETF가 아주 매우 가파른 그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차트가 조금 밋밋하게 좀 기어오다가 지난 한 주 동안 크게 상승했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7%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 바이든 방안에 따른
이 미국과의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유일하게 뭐 독대를 하고 뭐 투자를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교감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반영을 못했는데 뭐 이제 오늘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아마 주초 시장은 조금 기대감이 있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 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선전했던 지난주였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1차 충격은 마무리된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1차 충격은 글로벌리 통화 긴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유동성 장세가 끝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을 쭉 받아왔는데, 이제 금리 인상도 시작됐고 양적 긴축도 발표를 했고, 특히나 연준에서는 6월 달에 75bp라고 하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도 반영을 했었던 터였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유동성 긴축에 따른 자산시장의 조정은 1차 조정은 마무리된 게 아니냐.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재에 대해서는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반등을 시도하거나 내지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국내 시장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시연을 해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가 흐름 자체가 계속 높은 수준이기는 한데, 일단은 기저효과 때문에 좀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일단 뭐 5월, 6월, 7월, 한 8월 요께까지는 한 분기 정도는 그동안의 과한 낙폭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시도는 나올 수 있다. 뭐 이 폭이 얼마가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방적인 가격 하락세는 조금은 일단락되고 단기 반등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건지, 아니면 올라오면 오히려 조정의 기회로 삼을 건지는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전히 큰 그림상에서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이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이 되어야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겠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미국은 더 이상 연준 풋, 파월 풋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보면은 이 와중에 유가가 113불까지 상승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115불과 95불의 박스권인데 이제 상단 부분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 러시아산 원유랑 가스 수입에 대해서 유럽 내에서 이제 금수 조치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커지고 있는데, 아직은 유럽 내에서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책 없이 이거 금수 조치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직 협상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유로존 내에서 만약에 이 러시아산 가스나 이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가 발효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유가로 봤었을 땐 또다시 레벨업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 한 10월께까지는 유가가 쭉 상승하면서 이른바 기저효과들이 올해 10월까지는 좀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다시 11월부터는 유가가 쭉 빠졌기 때문에 올해 4분기 가게 되면은 다시 유가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이 반등의 여지가 있지만 하반기 특히 4, 4분기에 다시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긴축도 이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수준까지 이제 아마도 6월, 7월, 그 다음에 거의 9월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2% 초중반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산시장이 다시 한번 큰 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 이제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전망에 아직은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차 가격 조정은 조금 마무리된 것 같다. 이제 그런 그림들이 최근에 보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이 미국 금리도 10년짜리 금리가 한때 이제 3%, 3.2까지 갔던 게 지금 2.78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제 요것은 결국은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미국채 2년과 10년짜리의 금리 스프레드도 그래서 지난주에 상당히 10bp 이상 좀 좁히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전히 그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 수익률 곡선이 아직은 역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의 시도는 주식시장에서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되고 수익률 곡선이 완전히 이제 누워버리거나 이제 뒤집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께가 아마도 하반기 정도, 그때부터는 다시 큰 조정을 조금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겠고요. 국내에서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보면은 국고채 3년짜리 금리가 다시 3%를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에 대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빅스텝 금리 인상 계속 하니까 지금 5월에 했고 6월에 하고 7월에도 지금 3번 연속으로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금리 차를 보게 되면 아직은 한국이 1.5%고 미국이 1.0 수준이기 때문에 50bp의 금리 차가 있지만 지금 6월 달에 미국이 한 번 금리 인상하면은 똑같아져 버리고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역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다음 주에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상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미국이 50bp씩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우리는 계속 베이비 스텝으로 걸어가면 이거 역전은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니냐, 시간 문제 아니냐, 그래서 국내에서도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고요. 일단은 한국은행 신임 총재의 발언은 원론적이기는 했어요. 제가 봐도 뭐 당연히 물가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화정책의 수단은 열어놔야죠. 뭐 여기다 대고 누가 우리는 빅스텝 금리 인상 전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민감하게 좀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 금리 인상을 한 번만 50bp 더 한다 하더라도 우리랑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쫓기는 입장이어서 더욱더 국내에서도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회자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에 관련해서 지금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아마 5월 26일 날 지금 5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창용 신임 총재가 처음으로 이제 주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5월 금통위는 이제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창용 신임 총재가 첫 번째 맞이하는 기자간담회가 있는 금통이라는 거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기의 중간 달에 새로운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 했던 거를 요번에 다시 새롭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지난 2월 달에 발표했던 전망치를 살짝 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 불과 이제 한 3개월 조금 전 정도에 보면 올해 성장률을 연간 3.0% 잡았고요. 올해 물가를 지금 3.1% 잡았습니다. 근데 뭐 그 이후에도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전망의 이 현실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방향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안 나올 거고 물가는 이보다는 훨씬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물가는 4%대 물가가 거의 기정사실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아마도 뭐 거의 몇십 년 만에 연간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기록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바로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미 IMF라던가 뭐 현대경제연구원이라던가 대부분의 민간 그 연구원에서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2% 중반까지 낮춰서 잡고 있고요. 지난주에 KDI가 2.8로 다소 조금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상당히 좀 뭐랄까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요번에 새롭게 다시 추가로 되는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성장을 좀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2.8로 잡은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요.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수치를 발표할지가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물가 측면에서는 4%대가 나오면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 성큼 현재로서는 거의 지금
7월까지 50bp씩 해가지고 2%의 기준금리 갖다 놓겠다라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1.5 5월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통위가 다시 또 이제 7월께 정도 있을 건데 저희가 25씩 해야 이제 겨우 7월 달에 이제 눈높이가 같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2번 정도 더 해서 아마도 국내 기준금리는 한 2% 중반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미국은 한 3%에 좀 육박하는 모습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우리가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걸어가도 될지 아니면 우리도 미국처럼 50bp씩 해야 될지 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우리 성장의 수준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물가는 4%대 높이는 거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인데 성장률의 하향 폭이 KDI 수준의 한 2.8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50bp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 언급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보다 훨씬 못 미치는 한 2% 중반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 부분도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25bp씩 흘러가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당연히 뭐 국내 주식이라던가 국내 채권 시장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5bp 금리 인상은 지금 기정사실로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연 한국은행의 수정경제 전망에서 성장률 하향폭이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빅스텝 금리 인상의 배제 여부가 달려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요. 저는 일단은 뭐 사실은 현실적인 숫자는 2% 중반 정도로 낮추는 게 맞는데 한국은행이 얼마만큼 현실적인 숫자를 좀 내놓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절충 측면에서 한 2.7 내지는 2% 중후반 정도 2.7 내지 2.8 정도의 숫자를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단기간은 없지만 뭐 향후에는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뭐 이런 정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또 이 우리 환율인데요. 그 지난주에 한때 환율이 1291원, 지지난주네요. 요때 갔다가 지금 다시 1260원대로 좀 빠르게 떨어지긴 했어요. 지난주에 달러와의 강세가 다소 좀 주춤하는 지금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 고점을 보고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결국은 이 금리차의 역전이 지금 현재로서는 7월 가게 되면 뭐 거의 최소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같거나 내지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국면이 올 거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해서 이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현실적으로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안 떨어지면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긴축 스탠스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경계감을 늦추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시장 관련해서는 그래도 앞서 했던 것처럼 1차 조정은 좀 마무리됐다라는 부분 그동안 주로 빠졌던 종목들 위로 좀 반등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정도로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까지 살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6일날 5월 금통이 가장 큰 행사이고요. 그 전에 25일날 뉴질랜드 기준금리 결정도 있습니다. 현재 1.5에서 2% 여기도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히 높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짜잘짜잘하게 뭐 국내 심리지표라든가 뭐 기업경기 지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날 우리 금통위 이후에 5월 FMC 의사락도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에 따라서 또 긴축에 대한 그 우려들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은 계속은 되지만 어쨌든 충격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큰 충격은 좀 일단락 된 것 같아서 뭐 미국 시장도
이 정도면은 뭐 가격 조정을 뭐 여기서 더 받을지는 사실은 조금 저는 뭐 그렇게까지 과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국내에서 지난주에 조금 반등이 나타나면서 다소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뭐 이게 한숨을 돌릴 정도이지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랠리가 시작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는 유가의 흐름 이것이 조금 빠르게 100불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긴장감을 늦추기 좀 어렵다. 이런 정도로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5월 금통위에 대한 내용과 또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조금 영상 업로드가 늦었는데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도 주말에 조금 일정들이 있네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매주 일요일에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영상 올릴 테니까 늦더라도 일요일날 저녁에는 꼭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일요일에 못 보신 분들은 월요일 출근길이라도 저희 금태연구소 영상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